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상의 작가로 활동하려는 글쓰기 입문자에게 필요한 글감 찾는 방법과 글쓰기 준비 단계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몰입이 되는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쓰기 준비 단계에서 글 만들기 구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야기의 힘, 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반복적이며 제한적인 일상의 굴레를 벗어나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낯선 것들과의 만남이 나의 생각에 변화를 줍니다. 가장 쉽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좋은 책을 선택하고 읽는다면 나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면서 유익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타성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생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서적을 읽으며 다양한 모임과 강연에 참석하여 이야기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관찰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릅니다.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의문을 갖게 만들며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모임과 강연에 참석하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좋은 글감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이야기 줄거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새로운 얼개짜기 방안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면 남들의 답변 속에서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점들은 자료 조사를 하며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좋은 글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오감을 이용하여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세상의 변화와 삶의 가치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에 자극을 주면 누군가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차이점과 특이한 점을 간파합니다. 누군가는 깊이 생각하며 사유의 시간을 통해 변화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혀지기 전에 글감을 메모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용하여 이야기 줄거리 전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얼개짜기를 만들었다면 동료들에게 발표하며 수정 보완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 조사를 한 후 본격적인 글쓰기를 합니다. 글쓰기 과정은 과학탐구 과정과 유사합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궁금증이 생기면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얼개짜기를 만듭니다. 추고 과정에서는 얼개짜기와 자료 조사한 내용들을 이용하여 일단 전체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작성합니다. 반복적인 퇴고 과정을 통해서 줄거리 흐름 내용을 보충하며 작가의 감성적인 디테일 기술을 활용하여 자세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일상적인 일기장도 세월이 흐르면 역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일기 쓰듯이 아침에 명상하듯이 나의 느낌과 감정을 낙서하듯 끄적거리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글감이 떠오르고 만들어집니다. 떠오른 생각을 메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의 작가는 여유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글감과 얼개짜기를 작성해 놓습니다. 일상의 작가는 글쓰기를 하겠다며 책상에 앉아서 글감을 찾으려고 머리를 쥐어짜지 않습니다. 글감은 책상에 앉아서 찾는다고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글감을 찾느라 지치면 글쓰기가 싫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글감 찾기가 힘드시면 신문 방송에 적합한 기사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글쓰기 입문자는 글감 찾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글쓰기가 수월해지면서 재미있어집니다. 예전에는 사설 서점과 카페 공간을 이용하여 모임을 갖고 학습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공공도서관과 문화회관, 학습원에서 무료로 다양한 강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 온라인 학습기관 K무크도 있습니다. 학습에 참여하신 후 이야기 만들기와 글쓰기 모임을 만들고 회원들이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도서관에 요청하시면 소모임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도서관에 소모임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모임을 소개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만들기와 글쓰기 과정에서 전체 줄거리의 흐름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글쓰기 준비 단계는 중요합니다. 글쓰기 준비 단계는 체계적으로 전체 줄거리의 흐름을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글 구성 뼈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글쓰기 준비 단계에서 독자층을 선정합니다. 독자층을 좁혀야 독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글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르를 선택하고 장르에 적합한 작법에 맞추어 글 전체 내용을 구성합니다. 독자층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으며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가질 만한 근거와 자료를 찾습니다. 독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글쓰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글감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글감을 이용하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주관적인 글감은 독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제로 선정합니다. 객관적인 글감은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색다른 주제로 선정합니다. 글쓰기 준비 단계에서 선택한 제목은 월계짜기 만들기와 초고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글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초고까지 작성한 이후 필요에 따라서 제목을 변경하거나 부제목을 첨가하면 됩니다. 글 형식은 장르 작성 방법을 소개한 작법서 또는 학습 강좌를 찾아서 배웁니다. 한국형 온라인 강좌 K무크에는 장르별 학습 강좌가 있습니다. 독자층이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갖도록 월계짜기를 합니다. 글 전체의 줄거리 흐름이 논리적 전개가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성합니다. 타겟으로 삼은 독자층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몰입하게 됩니다. 독자층에 적합하게 글 내용을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조사하고 찾습니다. 최신 외국 전문 서적과 신문 방송 자료를 번역하여 인용하면서 나의 생각을 추가하면 좋은 뒷받침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글 내용의 질과 줄거리 흐름의 완성도는 월계짜기 만들기 구성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작가의 문장 디테일 기술만으로는 논리성이 안 생깁니다. 이야기의 논리 전개는 중요도 순서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문단을 배치합니다. 문단마다 독자를 배려하는 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가의 목표와 계략을 먼저 알려주면 독자는 전개될 글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서 글을 읽으며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첫 문단의 목적과 요약을 작성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작가의 중심 생각을 반복 강조합니다. 독자가 느끼게 돼 재미와 흥미, 그리고 몰입은 월계짜기 과정인 이야기 구성 만들기에서 결정됩니다. 만들려는 장르에 어울리게 사건과 경험의 분위기를 꾸미고 전개 과정을 나열한 후 글 내용이 재미있게 전개되도록 조미료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나만의 개성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을 소개한 책 이야기의 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이야기의 힘은 재미있는 이야기의 조건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야기 전체가 탄탄한 구조로 구성되어야 이야기 전개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사건이 전개되는 배열과 구성이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변신시키는 것이 월계짜기 과정입니다.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유익한 깨달음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발견함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등장인물들의 명확한 설정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갈등과 사건의 구조 속에서 그 갈등과 사건을 만들어내고 해결해 나가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장인물 캐릭터가 명확해야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설과 드라마, 영화 등은 등장인물의 경쟁 구도를 바라보며 독자와 관객은 열광하고 분노하며 즐거워합니다.
관객을 붙잡는 방법은 미스터리를 이용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서스펜스를 이용하여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반전이 가져다주는 묘미입니다. 독자의 예상을 어긋나는 대목에서 독자는 재미와 흥미를 더 느끼며 몰입하는 집중력을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 조건으로 결말은 반드시 필연적이어야 하며 또한 예상 밖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했습니다. 독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예상을 합니다. 반전 효과를 이용하여 독자의 예상을 깨트리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충격을 받으며 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비극을 이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인간은 희극보다 비극적인 소재에 더 공감한다고 합니다.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통해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성은 울음을 통해서, 남성은 웃음을 통해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연민과 공포, 그리고 웃음 등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글 내용을 만듭니다. 주제에 적합한 공감대 소재를 선택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독자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다섯째, 아이러니 효과를 활용합니다. 관객은 상황을 알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모르고 있는 아이러니를 이용합니다. 독자는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을 답답해합니다. 독자에게는 상황 설명을 통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주인공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며 고생을 합니다.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을 잘 헤치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관객에게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매력적인 이야기는 독자가 스토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매력적인 이야기는 탄탄한 이야기 구조인 월계짜기와 작가의 디테일 기술에 의해 창조됩니다. 21세기는 다양한 매체가 넘쳐나는 스토리 산업화 시대입니다. 이용자는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며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서 즐깁니다. 매체도 다양하고 콘텐츠 장르와 내용도 다양합니다. 1700년대 조선 후기에는 입담 좋은 이야기꾼들이 저잣거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작가는 관객이 재미있게 즐기며 몰입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꾼의 매력적인 철학과 관점이 녹아 있어야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참여함으로써 내가, 우리가,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독자층을 선정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전체 줄거리를 구성하며, 조미료와 같은 주제에 적합한 재미와 흥미를 추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글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쓰기 준비 단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글쓰기 준비 단계를 완료한 후에 본격적인 글쓰기 단계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